안녕하십니까. 천주교의 모임 대표 이혜성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 용주 변호사님의 유명한 말씀이시죠. 그 문재인은 동계올림픽에 가서 바로 간첩 신영복을 가장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6월 6일 헌충일 국립묘지에 가서 현충원에 가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6.25의 전범, 6.25 때 대한민국 침략에 뒤서 완벽하게 조종하고 주동한 김원봉이가 우리 군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문재인은 역적으로 처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전에 응천수 씨 말대로 분통 터져 못 살겠다. 문재인 끌어내자. 이런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속상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간첩 신영복이 바로 가장 존경하고 또 우리 16만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 현충원에 가서 바로 6.25 전범 김원봉이가 군인의 뿌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의 정의위원 사재단이 이런 문재인을 주도 뒷받침하고 지지합니다. 요새 그 신부 하나가 나한테 매일 공격을 해옵니다. 박지환이라는 신부입니다. 대전교구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나한테 협박도 하고 죽으라고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참겠는데 요새는 대두천 지도신부라는 분이 또 저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적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해 둡니다. 대두천 지도신부를 빙자해서 바로 정의군 사재단은 앞잡이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요새 바로 공산혁명으로 위한 법 제조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얘기를 않겠습니다. 요새는 반공법도 국가보안법도 없앤다고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흔들고 법을 만들어서 적화 통일하는데 길을 닦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도 빨리 우리가 해체시켜야 됩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해체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문재인 패거리들은 자기들이 이기는 것은 모두가 정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지면은 그건 불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겼기 때문에 이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전부 공정이다. 그리고 진 놈들이 하는 건 전부 불공정이다. 이렇게 국민의 정신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놨습니다. 이것에 그나마 젊은이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건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4년에 나라의 경제가 망하면 다시 복구할 수 있는데 국민들의 정서를 전부 파괴시켜가지고 국민들 마음속에 암을 심어놨습니다. 문재인 끌어서 처단해도 바로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대깨문들은 아직도 문재인 보유국 북에는 해님 남에는 달림하면서 바로 문재인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이 일어나서 이 대깨문도 두드려 패서 없애야 됩니다. 왜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세금 내고. 지금 공무원을 문재인에 10만 명을 지원했답니다. 신문 난 거 보니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9만을 늘렸답니다. 이게 바로 자기 패기를 다 심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늘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나마 요새 좀 희망이 보입니다. 2030 세대, 여러분들 벼락거지가 된 세대입니다. 문재인 때문에 4년 만에 벼락거지가 돼서 여러분 잘 아는 이 세대를 삼포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삼포 세대. 삼포 세대 아시죠? 연애도 못해요. 돈이 없어서. 취직을 못하니까. 취직할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도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결혼 못하니까 자녀도 못 낳아요. 집도 없어요. 이걸 삼포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삼포 세대들의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여러분들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가 20대 성년의 날 초청해갖고 물었더니 어떤 벌떡 일어나서 어떤 청년이 제대하면 3천만 원 준다. 이 말에 이제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도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선거 공약이 뭐냐? 대학 안 들어가고 포기하면 1,000만 원 주겠다. 이낙연이라는 놈은
군에서 제대하면 3천만 원 주겠다. 정세균이라는 놈은 사회초년 되면 1억을 주겠다. 자기 돈 줍니까? 국민 열쇠를 자기만 이렇게 쓰는 놈, 이건 목을 치야 될 놈이 대통령 값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놈 찍는 사람도 역적입니다. 역적. 그 다음에 지금 요새 그 언론에서 보니까 대학교 신입생들 요새 꼰대인가 아닌가 물어보려면 너 민주당 지지연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 꼰대구나 이렇게 낙인을 찍는 왕따가 된답니다. 4년 전만 해도 지금 야당 지지하면 태극기 들면 왕따를 당했는데 지금은 문재인 지지 또 민주당 지지로는 왕따를 당합니다. 민주당 지금 5월 2주째 조사해보니까 20대에서 17.9%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걸 하고 돈 퍼붓는데 20대, 30대, 20, 30대들은 돈이 아닙니다. 걔들이 원하는 건 정의고 그 다음에 공정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문재인이 이제 망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망하기 전에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자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중소기업 다 해체돼버리고 소상공인들 해체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다 죽으니까 아르바이트가 없어 자기 아버지에 따라서 뭐 제철 공장에 가서 일하다 컨테이너에 대학생에 깔려서 숨지는 그 애석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살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마약범이 3년째 3배가 늘어났습니다. 나라의 꿈은 청년입니다. 청년을 완전히 병들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우울증 걸리게 만든 놈이 누굽니까? 문재인 그런데 처단하고 3조 걸면서도 분이 안 풀립니다. 그 다음에 요새 뭐 그 대학가의 꼰대 강별법이라고 해가지고 민주당 지지연이 물어보면 꼰대 아닌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20대들이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그나마 국민의 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20대들이 뭐라 그러느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촛불로 문재인 바로 끝났다. 우리가 촛불로 문재인 세웠지만 문재인 4년 하는 걸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나서는 나섰으면 벌써 끝났다 이런 얘기를 이때가 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근데 요새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또 전세값이 오르니까 얘들이 전세값, 집값, 이제 사글세값 빼가지고 전부 영끌이 비투를 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빚내서 투자하니까 영끌이 비투입니다. 어디다 있느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뭐라 그러냐 가상화폐 거기다 투자를 한 게 가상화폐가 엄청나게 비싸서 학생들이 젊은이가 투자했는데 거기에 10명 중 4명이 바로 3040 세대라고 그럽니다. 37%가. 그런데 지금 이 이 화폐가 중국에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아주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한편으로 안쓰럽다. 2030 영끌이 투자. 영끌이 투자해갖고 이제 완전히 알거지에서 뭐가 됐느냐? 빚쟁이로 변했죠. 그럼 얘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걸 어떤 놈이 만들었습니까? 문재인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들 분통 안 터집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젊은이까지 다 망쳤습니다. 국민의 정서 다 해쳐놓고 젊은이 망쳐놓고 이제 미국 가서 바로 나라 망신까지 요새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요새 여러분들 LLC 사건으로 국민이 분노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서 또 투기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한테 그 세종시를 이주하는데 400만 원, 80만 원씩 줬는데 이주한 사람에 간 사람에 480만 원 줬답니다. 안 가고도 타고 가고도 타고. 거기다 또 유령 그 건물을 지어놓고 그 정부 기관 관제청 같은 건 옮기지도 않고 또 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분양을 받았답니다. 보통 3억 4억 받아갖고 지금 5억에서 6억 7억을 배를 내겼답니다. 거기다가니 또 유령 청사를 짓는데 정부에서 171억을 갖다 쏟아부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청사는 그냥 벼있답니다. 이거 문재인이 처죽여도 분이 안 풀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국민 돈이 뭔데 국민 것 때 이렇게 하고 저희끼리 다 해먹고 그 다음에 또 공무원까지 다 해먹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거 보고 잠이 옵니까? 참 분통이 터집니다. 또 분통이 또 있습니다. 탈원전 해가지고
여러분 자랑하던 석탄, 석유를 떼니까 탄산가스가 막 나와서 지금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이 탈원전하고 바로 계속해서 이렇게 석탄이나 석유 떼서 원전을 만들면 전기를 생산하면은 코로나 6배 위기가 온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어떤 짓을 하느냐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바로 산을 푸르게 만들 때 세대입니다. 지가 군대 가기 전날까지 산에 가서 나무를 심고 갔습니다. 그렇게 녹화시켰더니 나무를 다 베낸답니다. 그 이유는 알죠? 그 큰 나무들은 바로 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적고 작은 나무들이 많다. 그리고 그 나무를 입어서 화력발전소 연료를 쓰겠다. 이거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미친놈을 못 믿고 국민들의 잠이 옵니까? 하루빨리 끌어내서 처단해야 여러분들 발 뻗고 자고 여러분 바로 자손들이 마음 놓고 잘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란 인간이 자기 선거운동한 전교조 교사 5명을 특채라는 이름으로 특채해갖고 17명이 특채 신청했는데 지명한 사람 5명 바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 놈도 그게 바로 역적이에요, 역적. 지금 10여만 명의 그 중고등학교 그 고시가 지금 고사교시라고 합니다. 걔들은 지금 밤새워 공부를 하는데 지금 파면 해인된들을 다시 재임용시켰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과거청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래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공수처에서 1호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이라는 놈은 뭐라고 그랬느냐, 공수처가 봉창 두드리네. 이낙연은 뭐라고 그랬느냐, 희대에 어긋난다. 추미애는 뭐라고 그랬느냐, 정의에 반한다. 또 김인민이라는 인간은 뭐라고 했느냐, 공수처를 바로잡겠다. 이걸로 봐서 공수처는 뭐냐, 문재인을 위한 기관이지 국민과 바로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부정부패란 교육감을 잡아놓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 여러분, 공수처가 바로 문재인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 패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게 공수처다. 이게 분명히 바로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분통 터져 못 살겠다 한번 외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분통 터져 못 살겠다. 문재인 끌어내자. 감사합니다.